그래서 오늘은 등차 수열이란 걸 나가봅시다. 등차 수열. 자, 원래 이제 어떤 등차 수열, 수열 단원에 들어가면 원래는 수열이 뭐냐부터 배우는데 당연히 수열은 수의 나열이라 그래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나열을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 중에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어떤 수열을 배울 거냐면 첫 번째 등차 수열이다. 대표적인 등차 수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들, 이런 게 등차 수열이야. 이런 자연수의 수열 또는 2의 배수, 짝수들 또는 뭐 3의 배수, 4의 배수 가볼까? 뭐 4의 배수들, 5의 배수 갈까? 5의 배수들, 뭐 이런 배수들이 대표적인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놈들이다. 즉, 등차 수열은 거 뭐냐면은 해당하는 앞의 항과 뒤 항을 뺐을 때 그 차이가 일정한 것들, 이렇게 그 차이가 뭐한 것들, 일정한 것들, 요 놈들을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구나. 예를 들어 이게 만약에 작아져도 돼. 예를 들어 20, 여기가 16, 그리고 12, 여기가 8 이런 식으로 그 차이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처럼 이렇게 일정한 값이 그 값이 계속 더해지거나 빼지는 수열을 일명 등차 수열이다라고 부르겠다라는 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일정하게 더해지는 양, 빼지는 양을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명칭을 공차라고 부를 거야. 공차. 그리고 앞으로 기호를 D다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등차 수열에 이제 뭘 배워볼 거냐면 일명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이 요거의 이제 항들을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항상 우리가 일반항은 n번째 항을 구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이미 n번째 항을 구해서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4를 집어넣을 거고 3을 집어넣고 싶으면 3을 집어넣고 10번째 항이면 10을 집어넣을 거거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두 번째 항은 뭐라 적을 수가 있냐면 여기서 D를 하나 더한 거라 그래서 A1 더하기 D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세 번째 항은 A1 더하기 2D, 그러면 네 번째 항은 A1 더하기 3D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당연히 N번째 항은 뭐겠니라 그러면 A1 더하기 N-1D예요 라고 얘기해서 우리 앞으로 요 놈을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등차 수열 일반항은 첫째 항 플러스 N-1D가 되는 거야. 따라서 예를 들어 문제에서 첫째 항이 2고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보면 A에는요. 첫째 항 더하기 N-1D가 돼요. 그래서 3n-1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문제에서 그놈의 10번째 항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29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게 우리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구하고 그놈의 항을 구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린 제일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일반항이 첫째 항 플러스 n-1D다. 이것을 알아야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 이제 등차 수열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배워야 되는데, 등차 수열에 가진 성질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렇게 숫자들 한번 쭉 봤더니 요 놈의 2배는 요거의 2개 합이랑 같더라. 요 놈의 2배는 요 놈의 2개 합이랑 같더라. 요 놈의 2배는 요 놈의 2개 합이랑 같다라는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야. 어떤 수열에 요 놈의 2배는 요 놈의 2개 합, 요 놈의 2배는 요 놈 2개 합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놈의 성질을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등차 중항이라고 부를 거야. 등차 중항. 이라고 해서 자, A 그리고 X, B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게 성립하냐면 요 가운데 거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는 요 2개 합이랑 같다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요 놈을 X는이라고 적으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B고 우리는 요 X를 요 2개 항의 A와 B의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할 거야.
따라서 문제에서 두 수의 등차 중앙을 구하세요라 그러면 두 개의 평균을 구해주라는 거야. 아, 두 개를 더한 거의 절반을 등차 중앙에 얘기할 거다. 그러면서 등차 수열 문제가 나오면 아, 세 수가 등차 수열이야? 그러면 가운데 거의 두 배는 요거 두 개의 항이랑 같다를 이용해서 등차 수열 문제를 풀 거고 요 놈을 등차 중앙이라고 부를 거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줄 아냐? 우리 고3들도 분명히 고2를 지내쳐 와서 시험도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고3들 등차 수열 합공식 아는 놈이 없어. 미쳐버리겠어. 너네는 또 까먹었죠? 그래서 한번 알아? 기억해? 등차 수열? 진짜 알았어. 자, 그래서 등차수열 합을 일단 증명 한번 떼볼게요. 자, 등차수열 합은 n항까지 합을 구한다 그랬으면 SN인데 요 합을 구하는 과정이고 요거를 간단히 쓰는 게 등차수열 합이다. 등차수열은 첫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항을 더할 거냐면 n번째 항 여기까지 더하는 것을 간단하게 쓰겠다. 이것을 등차수열 합공식이라 그래.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요 놈을 다시 SN이라고 적어놓고 이걸 거꾸로 여기다가 써보는 거다. 뒤에서부터. 그럼 여기가 A1 더하기 N 빼기 1 D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놈의 앞에 항은 뭐가 되냐면 A1 더하기 N 빼기 2 D가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앞항은 A1 더하기 N 빼기 3D가 될 거고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에 여기 A1이 오겠지 거꾸로 쓰게 되면 그래 놓고 두 개를 더해봤더니 아 요 놈은 당연히 ESN이 되는 거고 요 놈 두 개를 더해보면 2A1 더하기 N 빼기 1 D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놈과 이놈을 두 개를 더해봤더니 A1이 두 개에다가 N-2D랑 D를 더하면 얘도 N-1 D가 되는 거고 또 요놈과 요놈을 더해봐도 이 A1에다가 2D랑 N 빼기 3D를 더하면 N 빼기 1 D가 되는 거고 마지막 거를 더해도 2A1 더하기 N 빼기 1 D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요 두 개를 더한 건 전부 다 얘로 동일하다. 따라서 요 놈을 다 더하게 되면 얘가 몇 개니? 당연히 n개가 돼서 우린 앞에다가 n을 붙여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이 n에다가 2a1 더하기 n 빼기 1 d가 될 거고 우리는 요 놈을 sn이라고 정리해서 2분의 n에 2a1 더하기 n 빼기 1 d다 라고 적으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등차 수열의 합이다 라고 얘기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마찬가지 첫째 항이 2고요. 공차가 3일 때 S10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10에다가 2A1 플러스 N-1 D다 라고 대입해서 등차수열 합공식에 집어넣어서 딱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봤더니 요 2A1 더하기 N 빼기 1D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결국엔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거, 요 놈과 요 놈을 더한 거라고 지금 만들어진 거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로 요 항은 우리가 뭐라고 적냐면 N번째 항이라고도 적죠. 맞아요? 따라서 우리는 실제로 요 두 개 합한 거는 첫째 항하고 얘를 더했다라고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린 조금 더 간략하게 쓸 때는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때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첫째 항이 2고요. 10번째 항이 20일 때 S10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때는 2분의 항의 개수 10개에다가 첫 항하고 10번째 항을 더해서 합을 구할 수도 있더라. 알겠니? 그런데 실제로 요 합공식은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요거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거 같다 그랬지. 그럼 얘는 두 번째 항이고 여기는 n-1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써도 되겠네. 2분의 n에 A2 더하기 AN 빼기 1이라고 적어도 같은 공식이 되는 거야. 뭐예요? 당연히 요거를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 가면 2분의 n A3 더하기 AN 빼기 2라고 쓸 수도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하고 n-1번째 항, 세 번째 항하고 n-2항이 주어지더라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합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뭘 쳐다봐야 되냐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게 같은 것들은 합이 당연히 같다라는 것을 이해해 줘야 돼. 1하고 n 더하기 1, 2하고 n 빼기 n 더하기 1, 3하고 n 빼기 n 더하기 그러면 요 합이나 요 합이나 요 합은 결국엔 같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래서 합공식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기, 등차 중항, 등차 수열 합공식을 일단 배웠고 그걸 가지고 일단은 간단하게 그 1번, 802번부터 812번까지 한번 답을 직접 한번 다 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번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그래서 824번. 자, 20, 17, 14, 11에 대해서 마이너스 118을 제 몇 항인지를 구하라 문제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당연히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원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일반항은 말이에요.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 d가 맞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다가 첫째 항 집어넣고 공차를 집어넣고 구해도 돼. 그런데 이 과정보다는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요 놈을 전개하게 되면 dn 더하기 a1 빼기 d거든요. 즉 얘를 정리하면 항상 n에 관한 1차식이 나와. n에 관한 1차식. 즉 1차 함수라고 나와요. 식이. n에 관한 1차식 1차 함수가 된다. 그러면서 항상 n 앞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공차가 붙어 있어. 공차.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만약에 공차를 딱 발견한다면 지금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러면 요 놈의 일반항을 그냥 마이너스 3n을 먼저 써주는 거야. 그래놓고 문제의 첫째 항이 20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는 게 20이 되도록 하는 뒤에 상수항을 그냥 적어주는 거야. 이렇게 적으면 원래는 당연히 저기다가 첫째 항에다가 20 넣고 공차에다가 당연히 마이너스 3을 넣고 전개하면 이게 나오는데 그 과정을 조금은 줄여서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항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금 빠르게 구한다 그러면 공차를 가지고 마이너스 3n을 때리고 1을 집어넣어서 20이 되어가는 상수를 찾아서 일반항을 적어주는 거다. 알겠죠? 근데 뭐 이거는 몰라도 당연히 상관없지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얼마? 마이너스 118 되는 것을 찾는 거고 당연히 넘어가게 되면은 141이 3n이 되는 거니까 n은 얼마냐면은 이걸 잘못했다. 47인가? 47이 되겠다. 그래서 47번장이다라고 구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서 푸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828번. 자, 8번째 항이 26이고요. 6번째 항 대 10번째 항의 비가 5대 8일 때 30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이거를 이제 푸는 방법을 두 가지를 소개해 볼게. 당연히 첫 번째는 이걸 보고 야, 등차 수열인 거니까 첫째 항하고 공차만 구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풀어주는 건데 그거를 푸는 방법의 원래 가장 답지적인 풀이는 8번째 항을 보고 첫째 항 더하기 7d는 26이네 라고 식을 세우고 당연히 요 놈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같아서 요게 5a10은 8a6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놈은 첫째 항 더하기 9d가 되겠고 얘는 첫째 항 더하기 5d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전개를 해서 오른쪽으로 다 넘겨서 3a1 더하기 40 띄고 40 띄고 45d니까 일로 넘어가서 얘가 5d만 남겠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두 식을 뭐하기 위해서 연립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도 3배를 때려서 3a1 더하기 21d는 3을 곱하면 얼마냐? 78이 돼서
여기 자리에 3A1 자리에 5D를 집어넣게 되면 26D가 78인 거니까 D는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라고 구하고 D가 3이면 A1은 5가 되겠다를 구하는 거야. 그래 놓고 몇 번째 양? 30번째 양을 구할 거니까 5 더하기 29D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내주는 게 가장 원래는 정석적인 풀이라고는 얘기해. 그래서 얼마냐? 6 곱하기 87인가? 그래서 얘가 92가 되는 게 원래는 가장 정석적이지만 이렇게는 나는 잘 안 풀어. 나는 이제 그렇게 풀지는 않고 나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푸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8번째 항을 안다라는 것은 30번째 항은 여기서 22칸을 더 간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얘는 8번째 항 더하기 22 당연히 D가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다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D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8번째 항을 기점으로 보면 6번째 항은 공차가 2개 빠진 거고 10번째 항은 공차가 2개 더해진 거야. 그래서 여기 항을 어떻게 쓰냐면 5에다가 26에다가 공차를 2개 더한 거 그리고 8에다가 여기는 26에다가 공차를 2개 뺀 거다라 그래서 D만 구하려고 집중을 해. 그렇게 되면 저기 8번째 26에서 22D를 구하겠다라고 풀해주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은 A1과 D를 다 구해야지만 답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D만 구하면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130 더하기 10D는 여기가 아유씨 이게 제일 어려워. 8이 없냐? 8 곱하면 얼마야? 86에 48, 8이 16이니까 208인가? 마이너스 16D가 되는 거다. 따라서 넘어가면 26D는 78이 돼서 당연히 D는 똑같이 3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30번째 항은 지금 나와 있는 26에다가 더하기 22 곱하기 3을 해서 당연히 똑같이 답이 나올 건데 이렇게 풀이하면 A1과 D를 다 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풀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예전에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풀었어. 그런데 요즘의 등차 수열 문제들은 어떤 첫장과 공차를 다 구하기보다는 그놈을 기점으로 해서 구한 다음에 이놈의 차이 항들을 통한 그놈의 공차를 더해서 푸는 게 조금 더 풀이적으로 간단하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둘 다 같은 풀인데 선호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결정하는 거고 또 이렇게 푸는 이유는 우리 나중에 중간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등장하거든. 그 문제들을 주어진 항을 기점으로 해서 공차를 몇 개를 더하고 뺀 형태로 쓰게 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가 있는 구조가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도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다를 조금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 다 다른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거 이 내용이. 알겠죠? 자, 계속 한번 진행해 볼게요. 중요한 건 산수가 제일 어려워. 산수가. 자, 그 다음에도 이제 832번 해볼게요. 자, 세 번째 항이 63이고요. 10번째 항이 35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세 번째 항과 지금 10번째 항이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가장 초보적인 풀이는 세 번째 항이 지금 63이고 10번째 항이 35니까 얘는 첫째 항 더하기 2D고 얘는 첫째 항 더하기 9D가 되니까 요 놈을 연립하기 위해서 두 개를 뺐더니 얘가 7D는 마이너스 28인가? 마이너스 28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D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4가 되겠다가 되겠고 그럼 거기서 A1을 구해주면 A1은 당연히 여기다가 마사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 돼서 얘가 71이 되는구나.
그러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된 항을 찾기 위해서는 일반항을 구해야 돼. 그러면 공차가 마사고 첫째 항이 71인 거니까 71 플러스 n-1 뒤에다가 대입을 해서 얘가 마이너스 4n 더하기 75가 되므로 우리는 얘가 음수가 되는 항을 찾기 위해서 음수다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75보다는 4n이 크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그러면 n은 당연히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얼마냐? 19 맞죠? 19를 집어넣어야겠죠. 19를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76이니까 돼서 이렇게 구하는 게 이제 원래는 가장 정석적인 풀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어떤 생각? 결국에는 나와 있는 세 번째 항이 63, 10번째 항이 35면 야 이게 7개 차이네. 그러니까 곧바로 여기서 이런 식을 쓰지 않고 곧바로 야 7D가 나오겠고 그 7D가 당연히 두 개를 빤 마이너스 28이니까 야 D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라고 그냥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놓고 문제에서는 지금 몇 번째 항이 나와 있냐면 10번째 항이 문제에 나와 있잖아. 얘가 35잖아. 됐니? 그러면 여기다가 공차를 몇 개를 빼면 더 음수가 될지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공차를 몇 개를 빼면 당연히 음수가 되겠니? 9, 4, 36, 9개를 더 빼면 음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19번째 항이다 라고 그냥 구해주는 거겠죠. 이게 마이너스 1이구나 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서 그냥 풀어주는 거야. 당연히 원래 정석은 이런 식으로 매번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일반항을 구해서 푸는 게 원래는 맞는데 우리가 멍청이도 아니고 이렇게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해 보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공식을 쓰지 않고 풀 수가 있는 거야. 나도 옛날에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런 거에 너무 집착을 해. 뭔가 공식으로만 답을 내는 거. 근데 이게 요즘에 수열의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도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아. 뭔가 공식을 써서 푸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등차 수열을 내가 직접적으로 이해를 해서 답을 내는 걸 요즘 요구하거든. 그러니까 너네들도 너무 이런 답지도는 풀이, 이게 틀에 박힌 풀이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해서 구하겠다라는 거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쉬운 문제는 당연히 다 이렇게 풀리는데 어려운 건 요즘에 다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내신 문제는 되게 쉬워. 근데 모의고사 들어가면 그런 문제 하나도 안 나온다. 알겠죠? 자, 그 다음도 해볼게. 자, 그 다음에 836번. 자, 1과 100 사이에 10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어. 그랬을 때 요놈의 등차 수열 이룰 때 몇 번째 항을 구하라? 7번째 항을 구하라 문제다. 그러니까 얘는 1과 100 사이에 10개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총 12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10개에서 2개를 더해서. 그래서 보통 수열을 재배열한다라고 표현해. 다시 요놈의 수열을 BN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12번째 항이 되겠고 내가 결국에 구하려는 7번째 항은 저 수열을 재배열했을 때 몇 번째야? 8번째 항을 그냥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는 얘기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첫째 항이 지금 얼마고? 1이고 몇 번째야? 12번째 항이 100일 때 몇 번째 항을 구하세요? 8번째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공차를 구할 수가 있겠지. 당연히 우리 공차는 어떻게 돼요? 공차는 여기가 당연히 1 더하기 얼마? 11D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11D가 얼마다? 99가 되니까 D는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우리는 8번째 항은 주어져 있는 첫째 항 1 더하기 몇 D? 7D가 돼서 D가 얼마? 9니까 63을 더해서 64항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맞죠?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 이렇게 8번째 항을 찾아준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등차구에서. 이런 거 뭐 대단한 거 없고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항의 개수가 2개가 늘어나면 수열을 재배열했을 때 12개 항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야.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이런 거.
그 다음에 840번도 뭐 그렇게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세수가 등차 수열이 이룰 때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한다.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세 개 항이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중앙을 활용해서 가운데 걸 몇 배 한 거? 2배 한 게 요 두 개의 뭐랑 같겠다? 합이랑 같겠다를 이용해서 그냥 x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정리해보면 2x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6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고 당연히 모든 실수의 합은 인수분해 되겠지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을 통해서 합은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라고 그냥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등차 중앙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더 언급할 내용은 없고요. 등차 수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844번. 자, 등차 수열 이루는 세수의 합이 15고 곱이 마이너스 55일 때 세수의 제곱의 합을 구하라는 이제 문제가 세수가 등차, 네수가 등차, 다섯수가 등차예요 라는 문제들이 나와. 우리가 보통 세수가 등차 수열이라고 나오면 그 세수를 어떻게 두냐면 A마디 A 플러스 D라고 두겠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러면 세수의 합이 딱 3A로서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보통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세수를 저렇게 두겠고 문제에서 4개의 수가 등차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보통 우리가 표현은 A마 3D, A마 D, A 뿔 D, A 뿔 3D로서 해당하는 공차를 2D씩 차이가 나야지만 이런 식으로 2개씩을 다 더해서 D들이 사라지도록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보통 4수가 등차면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겠어. 그래야지만 4개의 수의 합이 4A가 되면서 조금 더 A 구하고 공차 구하는 문제가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수까지밖에 안 나와. 5수가 등차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A마 ED, A마 D, A 그리고 A 뿔 D 그리고 A 플러스 2D라고 두고 문제를 풀면 또 합이 5A가 되면서 식이 좀 더 간단해진다. 그래서 이거는 세수가 등차일 때 이렇게 네수는 다수 이렇게 두고 풀겠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세수가 등차 수열인 거니까 아, 이렇게 두고 풀라는 거구나. 따라서 주어져 있는 첫 번째 요놈의 합이 얼마다? 15니까 3A가 15가 돼서 아, A는 5가 될 거고 세수의 곱이 우리가 얼마다? 마이너스 55니까 이제 5 마이너스 D 곱하기 5 플러스 D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5구나. 따라서 5 하나 약분해 준 다음에 마이너스 11이고 얘를 전개해보면 25 마이너스 D제곱이 될 테니 결국에는 D제곱은 얼마야? 36이 되므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때는 D를 6을 하든 마이너스 6을 하든 세수는 변하지가 않아요. 해당하는 여기를 5라는 기준으로 두게 되면 만약에 내가 공차를 6이라고 뒀다면 결국엔 여기가 6을 집어넣으면 빼기 6 더하기 6이 돼서 요 세 개 항은 마일로 11이 되는 거고 얘를 마이너스 6이라고 설정하게 되면 얘가 플러스 6 되고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서 11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결국 세수는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공차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요 세 숫자는 11, 5, 마이너스 1이니까 그놈들의 제곱들이야. 그래서 11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그냥 답을 내주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가 이렇게 등차 수열이 개수가 정해져 있을 때 어떻게 풀겠냐를 얘기하는 거죠. 나 어디까지 풀었냐?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일단은 밑에 문제들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 등차 수열이 6번째 항이 44고 18번째 항이 116일 때 요놈의 n항까지 합이 280일 때 n을 구하라는 거다. 마찬가지 풀이는 두 가지를 한번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걸 가지고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푸는 거죠. 일단은 이제 6번째 항, 18번째 항 넣으면 두 개를 곧바로 빼게 되면 항이 12개 차이니까 아, 12D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빼야 돼야 돼. 116에서 44 빼면 도대체 얼마야? 아, 얼마야? 얼마? 72야? 72네. 그래서 72가 되겠다. 따라서 D는 얼마가 되겠다?
6이 되겠다가 되겠고, 그럼 첫째 항을 구해야겠죠? 우리는 여섯 번째 항 44는 첫째 항 더하기 얼마? 5D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항은 얼마가 되겠다? 30이니까 1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이제 우리 뭘 구하자? n항까지 합을 구해보겠다. 그러면 Sn 등차수에서 합공식을 쓰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2분의 n에 2의 2원 플러스 n 빼기 1d. 아이씨, 집어넣었어야 됐는데. 자, 2의 2원 28 더하기 n 빼기 1 d. d가 6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놈을 좀 전개하게 되면 해당하는 요 분자가 6n 더하기 22가 될 거고 2를 나누게 되면 n 곱하기 3n 더하기 1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얘가 얼마가 되는 280이 되는 n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겠지. 자, 계산해보면 요거 전개해보면 3n 제곱에 더하기 11n 마이너스 280이 돼서 또 인수분해를 잘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3과 1에다가 도대체 뭐가 내면 저게 11이 되겠니? 라는 거죠. 얼마가 돼야 될까? 10하고 28 아닌데. 7하고 40 안 되고 280이 뭘로 되냐? 280이 뭘로 될까? 나 좀 도와줘봐. 소원이야. 응? 얼마로 돼 저게? 응? 너 하고 있니? 아무도 안 하고 있니? 8하고 35네. 아이씨 진짜 8하고 35죠. 마이너스죠. 맞죠? 그래서 만족한 n은 8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야.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구하는 거를 이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들아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여기서 시간을 좀 줄이는 걸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서 시간 줄이는 건 실제 딱 하나야. 요 그래도 등차 수업을 조금 더 빨리 구해보는 게 어떨까를 조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합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나오겠지만 그걸 조금 더 빨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게. 알겠죠? 자, 우리 등차수 합공식을 적어보면 SN은 선생님 이런 걸 잘 못 쓴 이유가 난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알았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못 써. 나는 평소에 할 때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거든. 알았죠? 그래서 또 이제 소개를 해보면 등차수랍은 2분의 n에 2a1 더하기 n 빼기 1t야. 당연한 얘기죠. 그럼 얘를 전개해 볼 거야. 얘를 전개해 보면 2분의 n에다가 당연히 여기 요놈이 dn 더하기 나머지가 2a1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d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실제로 요놈을 조금 더 전개해 보면 2분의 dn제곱에 더하기 여기가 2분의 나머지를 조금 정리해보면 n에다가 2a1 빼기 d가 되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야. 해당하는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n에 관한 몇 차 함수냐면 2차식, n에 관한 2차식이야. n에 관한 2차식.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지 얘는 2차식이야. 2차식.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없냐면 상수항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해당하는 등차수의 합이 결국에 여기에 n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뒤에 상수항은 n이 곱해지니까 무조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면 무조건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와. 그런데 봤더니 이 n제곱 앞에는 뭐가 있어? 2분의 항상 d가 있는 거야. 공차의 절반값이 항상 붙어 있다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S1은 A1이 돼. 당연히 요걸 계산하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 0 되니까 착착 A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종합해서 뭐라고 하고 싶냐면 지금처럼 첫째 항이 지금 얼마고 14고 공차가 6이라 나오면 야 등차수랍은 말이야 공차의 절반 n제곱에다가 첫째 항이 얼마인지만 생각을 봤더니 첫째 항이 14잖아.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14가 되는 앞에 숫자만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이겠다. 이렇게 바로 쓰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합공식에다가 집어넣고 전개해서 찾아야 되는 것을 공차가 6이면 절반의 n제곱에다가 어차피 1항 집어넣는 건 첫째 항이니까 1 집어넣을 때 요 숫자가 얼마인지만 찾아주면 돼. 그러면 합공식을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내가 이걸 잘 계산 못한 이유가 나는 저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좀 빨리 구하면 좀 괜찮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알아두는 걸 추천한다. 그러면 좀만 더 쉬었다가 계속 할게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등차수 합공식 요걸 좀 알아두면 좋아요. n제곱 앞에는 2분의 t 그리고 뒤에 n에 관한 상수항이 붙는데 그 상수항을 요 n에 관한 요 앞에 개수를 구할 때는 첫째 항을 이용해서 1을 집어넣은 게 요 원래 문제의 첫 장이 되는 요 값을 구해주면 훨씬 더 좀 빠르게 등차수랍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까지 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가 852번 해보자. 자, 그러니까 852번 보면 자, 24와 마이너스 44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때 A1부터 저기 n까지 합이 마이너스 120일 때 n의 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아, 요것들이 결국엔 전부 다 등차 수열인 거고 결국에는 가운데에 n개가 껴있다라는 것은 전체는 몇 개가 되냐면 n 플러스 2개가 되는데 가운데 것들만 더한 게 얼마래? 마이너스 120이란 얘기인 거야. 그때 저 n을 구하라는 거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 요놈의 그냥 총합을 구하겠다라고 접근하는 거야. 당연히 요놈의 총합은 2분의 여기에 보면 첫째 항이 24,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44니까 24 마이너스 44를 써주고 근데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냐면 총 n개에다가 양쪽 2개를 더해서 야 이게 n 플러스 2개겠구나 이렇게 써주는 거지. 야 그놈의 합은 얼마냐면 요 가운데 거 더한 게 120이고 양쪽 거 2개를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120에다가 마이너스 20을 더한 마이너스 140이 되는 n 플러스 2를 구해서 n을 구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항상 등차수랍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이 나오면 합공식 중에 요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의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한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요게 또 마이너스 20이겠고요. 요게 약분하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우리는 n 플러스 2가 얼마다? 14가 돼서 n은 얼마다? 12가 된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합공식을 쓸 때는 요 합공식 2분의 n 2a1 플러스 n 빼기 1보다는 항상 2분의 n 첫 항 더하기 끝 항으로 써주는 게 좀 더 나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것도 풀어보면 자, 855번 문제. 자,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120이고요. 첫째 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 300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것도 일단은 원래 정석적인 풀이와 그리고 정석은 아니지만 등차 수열을 이해해서 풀이 방식 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자, 첫 번째는 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합이 110이라는 것은 S20 즉 얘가 120이라는 거고 말 그대로 또 S300이 S30, 30항까지 합이 얼마다? 300이라고 나왔을 때 뭘 구하랄 거냐면 S10을 구하라는 거야. 가장 답지적인 풀이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얘를 등차수 합공식을 진짜로 때려서 2분의 20에 2의 2원 더하기 19D가 120인 거고 그리고 얘는 2분의 30에 2의 2원 더하기 29D가 300이 돼서 우리는 요 놈을 연립을 통해서 A1과 D를 직접 구한 다음에 10번장을 구하려는 게 원래 그 답지적인 풀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답지처럼 먼저 풀어보면 요거 계산해보자. 자, 요거 약분하면 여기가 10이 될 거고 요 놈을 좀 정리해보면 자, 정리를 잘 해봐야겠죠. 양변에 10을 약분해서 12는 2a1 더하기 19D가 되는 거고 자, 요 놈도 정리하려고 봤더니 요 놈을 약분하면 15가 되겠고 요 놈을 약분하면 20이 돼서 우리가 20은 2a1 더하기 29가 되는 거다. 따라서 두 개를 빼게 되면 얼마? 8은 얼마? 10D가 돼서 우리가 D의 값이 얼마냐면 10분의 8, 5분의 4라는 것을
구했다. 따라서 첫째 항도 구해주기 위해서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요 D를 아무데나 집어넣어도 복잡하시네요. 잘못 구한 거 아니니 혹시? 잠깐만 볼까? 이렇게 복잡하다고? 맞나? 이런 15고 15라는 20 맞죠? 20 맞고 빼고 8이죠? 빼고 10D 가자. A1 구하자. 자, 숫자 좀 지저분하네. 자, A1을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5분의 4를 넣어보면 자, 5분의 얼마야? 5분의 4를 곱하면은 4, 1은 4, 4, 9, 36이니까 76이 되겠지? 그러면 넘어가면은 얘가 5분의 60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이 2A1이 되겠다라고 구한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요 10번째까지 합은 2분의 항의계수 10개의 2A1. 2A1이 얘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에다가 플러스 몇 D? 9D. 따라서 D 5분의 4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보면 5분의 36이니까 여기 약분하면 5가 되겠고 5분의 36에서 5분의 16을 빼니까 5분의 20 얼마? 4가 돼서 20이다라고 구하는 게 원래는 답지는 이제 이렇게 푸는 거야.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해서.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또 소개할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생님 또 소개해 볼게요.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요 문제를 푸는 건데요. 우리 이제 등차 수열은 이런 또 성질들이 있어. 자, S10이라는 것은 첫째 항부터 당연히 몇 번째 항까지 합이냐면 10번째 항까지 합인 거고, 그리고 당연히 20번째까지 합은 S20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이냐면 요게 20번째까지 합이죠. 그리고 S30은 당연히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이냐면 요게 30번째까지의 합이다라고 당연히 쓸 수가 있는 거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죠? 이거 당연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뭘 쳐다볼 거냐면 S10 빼기 S10을 한번 쳐다볼게. S20 빼기 S10은 당연히 11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합인 거냐면 20번째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S30 마이너스 S20을 해보면 얘는 21번째 때부터 30번째까지 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 다시 S10을 한번 적어볼게. S10을 적어보면 얘가 A1, A2 이렇게 보면 여기가 A10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살펴봤더니 어떤 것들이 만족하냐면 봤더니 요놈하고 당연히 요놈하고 요놈들이 항의 개수는 전부 다 10개로 똑같아. 당연한 얘기죠. 그래 놓고 요놈과 요놈의 항의 차이가 10개 당연히 10개가 차이나, 그러면 공차로 따지면 10D, 10D, 10D가 차이 나니까 요놈으로 넘어가는 100D만큼 차이 나요. 100D. 총 100D 차이가 나. 그리고 당연히 여기도 항의계수 10개, 10개니까 10개 차이가 나니까 여기도 당연히 100D만큼 차이가 나. 알아듣겠니? 그러면 봐봐. 결국에는 S10, S20 빼기 S10, S30 빼기 S20도 100D만큼 결국에 늘어나는 거니까 얘네들끼리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등차냐면 얘들이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결국 얘가 등차 수열인 거니까 가운데 거에 몇 배 한 거, 2배 한 거는 요놈과 요놈의 합이랑 뭐 하겠다?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지. 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게 누구 주어졌어? 20번째 합하고 30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S30 빼기 S20을 구해보면 얘가 180인 거고, 얘는 120 마이너스 S1인 거고 얘가 S10인 거고 얘가 S10이잖아. 그러면 이것들이 등차수열인 거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2개 합이랑 같다라고 해서 가운데 거의 2배는 요거 2개 더한 거랑 같다라고 풀어도 된다라는 거야. 따라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2S10 넘어가면 3S10이 돼서 요놈이 240에서 180을 빼면 60이 되므로 S10은 그냥 얼마가 되겠다? 20이 되겠다라고 풀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원래는 이런 문제를 풀 때 합들이 주어져 있는 걸 원래 푸는 방법은 합공식을 때려서 원래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는 게 맞아. 하지만 지금처럼 항의 개수가 이런 간격이 일정한 문제들이 많아. 예를 들어 지금처럼 10개 항씩 끊는 거 말고 뭐 8개씩이든 6개씩이든 이렇게 끊는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놈들의 이렇게 연속되는 항들의 요런 것들의 차, 요것들 항상 등차 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등차 수열의 요것들을 일반항이라 생각해서 가운데 거의 2배는 2개 합으로 구하게 되면 그냥 일반항적인 계산인 거니까 첫째 항하고 공차 하나도 안 구해도 답을 낼 수가 있더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 말을 좀 새겨 듣고 제발,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항상 있잖아, 시간을 잘 조절해서 풀려면 이게 빠르겠니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풀면 이게 훨씬 빨랐겠죠. 말이자 이거는 무조건 계산이 들어가잖아. 연립이.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요것도 꼭 알아두는데 얘는 간격이 일정해야 할 때만 가능해. 뭐 예를 들어 문제의 뭐 합이 그냥 아무거나 뭐 S4, 뭐 S10, S20 나오고 그런 건 안 돼. 알았죠? 지금처럼 그 개수가 똑같은 것들만 가능하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도 꼭 알아두자. 알겠죠? 요 방법도. 부탁인데 다들 어느 정도 수학 좀 하잖아.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자꾸 푸는 거 하시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858번 해볼게요. 자, 858번도 해봅시다. 자, 5번째 항이 11이고요.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9인 등차 수열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다. 당연히 sn식을 구해서 푼다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이 문제를 풀이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고요. 선생님 말 또 잘 들어야 돼. 이 문제에 또 연결되는 어려운 문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자, 단순하게 이거 푸는 거 어려운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어려워. 알았죠? 항상 주어진 이 쉬운 거 가지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다 이해를 해줘야 된다. 자, 당연히 그냥 푸는 방법은 첫 장과 공차를 먼저 구해야 돼. 따라서 10개 차이가 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어? 10D를 구할 수가 있겠다. 10D가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니까 D는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겠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5번째 항이 11인 거니까 첫째 항 더하기 4D가 되므로 우리는 첫째 항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파를 넘겨서 19다라고 해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풀이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하고요. 첫 번째 풀이부터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방법인 거야. 즉, 첫째 항과 이제 공차가 나오면 이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고, 얘를 일반항을 선생님이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n 더하기 21이다 라고 해서 선이 아까 했던 공차 n 더하기 첫째 항이 19니까 1 넣어서 19 되는 숫자를 찾아서 일반항을 구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수열은 처음에는 양수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음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너네는 합이 최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수만 더해야만 합이 최다가 되겠어. 양수만 더해야지 합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음수가 더해지면 값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언제까지가 양이겠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마지막으로 양수가 되는 n은 10을 넣을 때가 되는 거니까 얘는 10번째 항까지는 양수가 되는 거고 11번째 항부터는 뭐가 되겠다? 음수가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디까지 합이 최대다? 10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니까 S10을 구하세요 라고 들어가는 거야. 됐니? 그래서 등차수열 합공식에 의해서 2분의 10에다가 2의 2원 더하기 n-1d 얼마냐? 9d 이렇게 해서 답을 내주는 게 첫 번째 풀이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합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항을 생각해서 결국 처음에 양수다가 점점점 작아지는 수열이기 때문에 양수까지 더해야지 합이 최대야. 음수 더해지면 작아지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가 양인지를 찾고 거기를 이용해서 합을 구해주는 게 첫 번째 풀인 거야. 알겠죠? 두 번째는 합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당연히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합공식을 당연히 적어보면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2, 첫째 항 19니까 합공식 어떻게 구해?
여기에 절반 n제곱 마이너스 n제곱에다가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1 집어넣은 게 19가 되려면 여기가 20이 돼야겠다. 이렇게 바로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요 놈의 무슨 값? 최대값은 얘를 완전 제곱을 해서 n 빼기 10의 제곱에 더하기 100이 되므로 이차함수의 최대값 11대 얼마가 되겠다? 100이 되겠다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맞니?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하면 100이 나오냐? 100 나오냐? 좀 알려줘봐. 힘들어. 나와 안 나와? 나와? 나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뭘 주의해야 되냐면 지금처럼 요 놈의 합이 20n이 나와서 완전 제곱이 깔끔하게 자연수로 나오면 답을 구하는 거 괜찮아. 그런데 당연히 이 계산의 완전 제곱이 이것이 항상 자연수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 예를 들어 여기가 만약에 19였다라고 한번 해보자. 19.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럼 요 놈을 당연히 완전 제곱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n 빼기 2분의 19의 제곱에 더하기 4분의 19의 제곱이 얼마냐? 381이냐? 381이 나온다고. 됐어요? 그러면 얘네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19, 여기가 4분의 381이잖아.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최대값은 n이 2분의 19일 때 4분의 381이라고 맞아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왜? 수열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연수에 대응하는 함수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값이 자연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당연히 2분의 19는 자연수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최대는 어디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합공식을 보고 얘가 2분의 19니까 얘보다 0.5 작은 얼마? 얘가 9.5니까 9항 그리고 실제로 10항 얘는 서로 높이가 대칭이니까 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합이 9항과 10항에서 최대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답을 낼 때는 여기다가 그냥 얼마를 집어넣은 거? 9를 집어넣은 거 또는 10을 집어넣은 어차피 같을 거야. 걔가 답이라고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을 했을 때 얘가 자연수가 아닐 때는 결국엔 여기서 항이 최대가 되는 자연수 값을 찾아주는 거야. 지금은 또 다행히 대칭이니까 이게 구하기가 쉽잖아. 그런데 이것들이 대칭이 아닐 때도 나올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 얘가 뭐 또 3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가 당연히 3을 하고 구해보면 이게 얼마냐? 6 더하기 3분의 1이잖아. 6 더하기 3분의 1이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n이 얼마일 때가 최대겠어? 6일 때겠어? 7이겠어? 6이야 7이야? 6이겠지. 그럴 때는 여기가 6을 집어넣은 게 최대라 그래서 SN에다가 6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요 문제는 기본적으로 풀이 방법은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우리가 요렇게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가 돼서 점점점 작아진 항이 나오면 얘는 양수까지만 더해야 합이 최대니까 그냥 일반항을 구해서 양수까지만 더할 거라고 풀어서 합을 구해도 되는 거고 나는 합공식을 이용해서 구하고 싶으면 합공식을 빨리 적은 다음에 완전 제곱을 원래 구해도 돼. 하지만 그 완전 제곱에 얘가 자연수가 아닐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그 값하고 가장 가까운 자연수에서 최대가 되겠다라고 해서 답을 내주는 거다. 알겠죠? 알겠니? 알겠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좀 잘 생각을 해서 답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 알겠죠? 두 개 남았지? 세 가지는 요 말까지가 세 가지야. 요 말까지. 완전 제곱이 완전 제곱 아닐 때. 완전 제곱 아닐 때는 이렇게 풀어라. 이게 세 번째. 미안해. 세 가지. 그게 세 가지. 완전 제곱이 아닐 때. 알았죠? 자, 그 다음에 862번 해보자.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7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다. 자, 7로 나눠서 나머지가 2인수들이야. 자, 우리 저거 보고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 저런 숫자들은 당연히 뭐야? 제일 첫 번째가 얼마야?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9가 되고,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저놈의 그냥 일반항을 곧바로 딱 세워. 그냥 간단하게 7n 더하기 2라고 세워버려.
얘가 7로 나누어 나머지가 얼마인 수들? 2인 수들은 결국에는 이런 수열을 따라갈 거란 얘기인 거야. 실제로 원래는 n을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1을 넣으면 9가 되겠지만 그냥 평범하게 n에다가 0부터 넣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원래 그러면 안 돼. 하지만 문제에서는 어차피 두 자리 자연수부터 찾을 거니까 우리 목적은 이 수들의 총합을 구하려면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누구고 마지막이 뭐가 되는지만 찾고 싶은 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히 일반항을 세우라 그러면 저놈들이 되는 자연수들은 7n에다가 첫 번째가 2 되니까 이렇게 생긴 게 맞긴 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쓰기 편하잖아. 그러니까 7로 나누고 나머지 2인 수들이니까 실제로 이게 맞긴 한데 자연수로 따지면.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뭐 할 거야? 두 자리 자연수잖아. 그러면 이제 두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랑 큰 걸 찾아보면 자 n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두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거야? 2를 넣어보면 되는 거야. 2를 넣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16이 되겠고 얘가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놈일 거고 가장 큰 놈은 누구겠니? 여기다가 한 14를 집어넣어보면 탈락. 13을 집어넣어보면 얘가 13을 집어넣어보면 얼마냐? 93이 되니까 얘가 두 자리 자연수 중에 가장 큰 놈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요것들의 총합은 얘가 제일 첫 번째고 얘가 맨 마지막이니까 이 합공식을 통해서 2분의 첫 항 더하기 끝 항을 구한 후에 항의 개수는 2부터 13이니까 12개야 라고 해서 답을 내주겠다라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어떤 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수의 일반항을 짠 깔끔하게 세운 후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거와 마지막 되는 항을 찾은 다음에 합을 구해주면 되는 거다.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109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이 6이 돼서 여기다가 6을 곱해서 당연히 9, 6에 54 이렇게 해서 654가 된다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하고요. 시간이 진짜 거의 없네. 진짜. 성감 서령 많이 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볼 거예요? 마지막 내용. 자, 합과 SN과 AN의 관계식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SN과 AN의 관계식. 자, SN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1 더하기 AN 얘를 당연히 n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저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는 SN과 A의 관계식을 구하라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Sn-1을 좀 밑에다가 써주면 얘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N-1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n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자연수부터 원래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수열에 빵번장이라는 게 나와. 빵번장은 없어요. 모든 수열은 첫 장부터니까. 따라서 얘 때문에 얘는 두 번장부터만 저렇게 쓰는 표현이 가능하다가 되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두 개를 뭐 해볼 거냐면 빼보는 거야. 빼게 되면 당연히 좌변은 Sn 빼기 Sn-1이 되겠고 우변은 요게 지워져서 A, N이 된다라고 하고 얘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제에서 임의의 Sn 항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Sn 빼기 Sn-1로 AN을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한번 볼게. 예를 들어 Sn을 n제곱 더하기 한번 1이라고 할 거고 얘를 가지고 일반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러면 우리는 Sn-1을 구해보는 거야. 그러면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1이 돼서 두 개를 빼보는 거다. 그러면 좌변은 Sn 빼기 Sn-1이 되는 거고 얘가 AN인데 그러면 AN은 뭐냐면 두 개를 당연히 빼게 되면 이쪽에 마이너스 2n 더하기 1만 살아남아서 빼게 되니까 2n 빼기 1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수열은 요 n 빼기 1이 들어간 순간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라고 해주는 거야. 선생님 첫째 항은 누군데요? 라고 하면 첫째 항은 자 여기다가 당연히 1 집어넣으면 1이지. 하지만 첫째 항은 주어져 있는 요 SL에다가 1을 집어넣는 게 진짜 첫째 항이야. S1이 A1이거든. 그러니까 얼마야? 1 집어넣으면 2니까 이렇게 적어서 우리가 어떤 합이 주어진 걸 가지고 일반항 AN을 구하라 그러면 Sn 빼기 S만 계산하되 이 수열은 항상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첫째 항은 따로 적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다.
됐어? 그런데 당연히 요 놈이 여기서 선의 숫자 1을 만약에 지우게 된다면 SN을 n제곱이라고 두면 SN 빼기 SN만 계산한 것도 얘랑 똑같고 그럼 얘는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첫 장은 얼마가 되겠어? 1 넣으면 1이 되겠지.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1 넣은 것도 1이고 여기도 첫 장도 1이 되는 거니까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럴 때는 그냥 요 놈을 지워놓고 n을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쓰는 것을 우리는 SN을 가지고 AN을 구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에서 SN이 주어졌을 때 그걸 가지고 AN을 구하라 그러면 SN 빼기 SN-로 AN을 구하되 항상 그 항은 두 번째 장부터 적어주고 그때 A1은 항상 S1으로 찾아주는 거다. 하지만 그래 봤더니 여기서 구한 첫 장과 여기서 구한 첫 장이 만약에 같다면 그냥 첫 번째 장부터 성립한다라고 일반항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SN 가지고 AN을 구하는 거다. 따라서 일단 한번 답지처럼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답지에서는 자 SN이 저렇게 주어졌을 때 A1 더하기 A10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와. 그럼 항상 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뭐냐면 문제 A1은 항상 S1으로 구하고 시작을 해주는 거야. 절대로 AN을 구해서 1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A1은 S1으로 구하겠다. 이게 무조건 돼야 돼. 자, 그래서 S1은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렇게 찾아놓고 우리 이제 10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AN을 구해보자. AN은 SN 빼기 SN-1로 3n제곱 더하기 2n에서 뺄 거예요. 마이너스 3에 n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2에 n 빼기 1을 빼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요 놈을 계산해 보겠지. 됐어요? 이걸 쭉쭉쭉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너스 6n 더하기 5가 나와버려 계산하게 되면은. 그러면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원래는 두 번째 항부터라고 원래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놓고 첫째 항을 당연히 찾아보면 원래 주어져 있는 S1에다가 1을 집어넣은 마이너스를 되는데 봤더니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적을 필요 없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되는 수열이다라고 적어놓고 답을 내주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얼마? 10을 낸 마이너스 55랑 첫째 항 마일 더해서 마이너스 56이 답인데 이제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원래 정석적인 방법이다. 이거 알아듣죠? 그런데 이렇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무조건 들어가냐면 이 계산이 들어가. 당연히 계산하는 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야. 그럼 이 계산을 안 하면 빨리 풀겠지를 가르칠 거야. 알겠죠? 자,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와 있는 SN을 먼저 잘 봐야 돼. SN이라는 것은 지금 저렇게 합이 나올 건데 당연히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밖에 배우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저 SN은 등차 수열 합이거나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닌 것 딱 두 가지 종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딱 합을 봤더니 n에 관한 2차식에다가 상수항이 없다라는 게 딱 밝혀졌어. 그러면 저걸 보고 우리 뭐라 읽어야 돼?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는 걸 먼저 눈치를 채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당연히 여기에 상수항이 붙어 있으면 등차 수열의 합이냐 아니냐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 상수항이 없을 때만 등차 수열 합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상수항이 없는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오면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면 요 놈을 구할 수가 있잖아. 근데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것은 합공식을 적어보면 앞에가 2분의 dn제곱에 적혀져 있다라고 얘기했어.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러면 결국에는 저 앞에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우리는 누굴 곧바로 구할 수가 있어? 공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공차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이 되겠다가 되는 거야. 2분의 d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놈은 등차 수열의 합인 거고 그러면 공차가 곧바로 보자마자 마이너스 6이라 그럴 거고 쟤는 결국엔 첫째 항부터 그냥 등차 수열이 되는 거야. 왜? 등차 수열 합이니까. 그럼 A1은 저기다가 1을 집어낸 마이너스 1이 되므로 일반항은 마이너스 6n 더하기 5가 되겠다라고 해주면 우리가 곧바로 저 SN을 가지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서 답을 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저 합을 보고 너네가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걸 먼저 눈치를 채야 돼. 그래야지만 해당하는 요 앞에 거에 의해서 공차를 빨리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공차는
요 앞에 숫자의 2배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야. 2배다. 2분의 D가 저게 돼야 되니까. 그럼 공차 구하고 첫 장은 잃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구해주면 돼. 근데 만약에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닌 숫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 요렇게 숫자가 붙어있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럼 이게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자, 그럼 저거는 등차 수열의 합은 아니야. 됐어? 그런데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 돼. 그건 어디부터냐면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당연히 왜 그러겠어?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SM 빼기 SM- 하는 과정에서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M 빼기를 집어넣어서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알겠지만 요 뒤에 상수항은 있든 없든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린 저게 없을 때 등차수의 일반항이 나와. 근데 저게 붙어 있어도 저는 어차피 사라져. 그러면 등차수의 일반항은 변하지가 않는 거야. 하지만 달라져. 뭐가 달라져? 첫 장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상수항이 붙어있는 2차식이 나오면 쟤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일반항은 얘랑 당연히 똑같지만 얘가 몇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부터 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수항이 붙어있는 거는 얘를 지워놓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한 후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될 거야 라고 적어놓고 이때 첫째 항은 반드시 S1으로 구해서 저기다가 1을 집어낸 지금은 2다 이렇게 적어주면 상수항이 붙어있는 등차수의 합도 빠르게 일반항과 첫 장을 구해서 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래서 원래 정석은 매번 SM 빼기 SM-로 해서 일반항을 구하고 걔는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이 되겠고 첫 장은 따로 구해서 푸는 게 맞지만 이게 무지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처럼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 야 이거 등차수랍이야 공차는 이거의 2배니까 마이너스 6 때리고 얘는 어차피 첫 장부터 등차수열이야 왜 등차수랍이니까 1 집어넣은 걸 가지고 첫 장 가지고 일반항을 빠르게 구해서 답을 내주고 상수항이 붙어있던 라도 어차피 상수항은 사라진 항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돼 라고 생각해서 그놈의 일반항은 상수항이 없는 거 가지고 일반항 빠르게 구한 후에 걔는 그냥 두 번째라고 얘기하고 첫째 항은 1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이해하면 훨씬 더 이런 것들을 빠르게 풀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